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 힘 네 번째 부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력, 부자는 떠오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력이라는 건 뭐냐? 액체나 기체 속에서 그 속의 물체를, 액체나 기체가 그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 둥둥 뜨게 하는 힘, 그거를 부력이라고 합니다. 부력. 부력이라는 건 뭐냐? 액체나 기체가 그 속의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 그걸 부력이라고 한다. 부력의 방향. 부력의 방향은 아까 부력이라는 거 물체가 떠오르게 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력의 방향은 물체가 뜨는 방향이겠죠.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력의 방향은 중력과 반대 방향, 즉 물체가 뜨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부력의 방향, 중력과 반대 방향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부력의 크기, 부력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들이 종종 나와요. 근데 이거를 많이들 헷갈려 해요. 오늘 한번 개념을 잘 잡아볼게요. 물체가 기체나 액체 속에 있게 되면 그 물체가 갖고 있는 부피만큼 액체나 기체를 밀어 올리게 되겠죠.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는 밀어낸 액체나 기체의 무게만큼 부력을 받게 됩니다. 밀어낸 만큼 부력을 받는다. 그래서 그 밀어낸 부피, 기체나 액체 속에 잠긴 물체가 밀어낸 그 부피에 비례해서 부력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커지게 된다라는 거. 그럼 한번 문제를 보면 아이고 답이 벌써 나와버렸는데 물체가 300N이었던 무게가 300N이었던 물체를 물속에 넣었어요. 근데 이 물체가 물속에 들어간 다음에 무게를 쟀더니 100N이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얼마만큼이 줄어든 거예요? 200N. 그래서 물로부터 물이 이렇게 밀어 올린 그 부력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하면 200N이 되는 거예요. 요것과 이제 연관이 지어서 우리 이렇게 생긴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부력의 크기를 잴 때 어떻게 재느냐? 공기 중에서의 용수철 저울의 눈금. 이게 바로 뭐예요? 무게죠, 무게. 공기 중에서의 무게에서 물속에서 용수철 저울의 눈금. 이 물속에서의 무게. 즉 다시 정리하면 공기 중에서의 무게에서 물속에서의 무게를 빼게 되면 이 물체가 받은 부력의 크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숫자를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 밖에서 이 추의 무게를 쟀어요. 물 밖에서 공기 중에서 이 추의 무게를 쟀더니 이 추의 무게는 15N이었어요. 근데 이 추를 물속에다 넣고 쟀어요. 그랬더니 그때의 무게는 줄어들었죠? 왜냐? 부력을 받아서 부력은 밀어 올리는 힘이었잖아요. 부력을 받아서 줄어들었어요. 얼마로 줄어들었어요? 12N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추가 받은 부력의 크기, 이 물체가 물속에서 받은 부력의 크기는 얼마가 되느냐? 15 빼기 12 해서 몇 뉴턴이 되냐면 3뉴턴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부력의 방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이라는 거. 또 하나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공기 중에서의 용수철 저울의 눈금, 즉 공기 중에서의 무게 빼기 물속에서의 무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은 다 물속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액체나 기체 속에서 받은 부력의 크기다라고 했는데 그럼 공기 중에서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수준에서는 물속에서의 부력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물속에서 잰 무게와 물속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상황, 공기 중에서 쟀을 때의 무게, 얘네 둘의 값을 잘 비교를 해서 부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 부력은 어떨 때 이용하느냐를 볼 거예요. 둥둥 뜨는 거, 물속에서 둥둥 뜨는 거, 혹은 뭐 이렇게 공기 중에서 뛰어오르게 하는 거, 그걸 생각을 하면 돼요. 물고기는 물고기한테 우리 불에 있는 거 알잖아요. 불의 크기를 변화시켜서 떠오르거나 가라앉거나 하는 거, 이것도 부력을 이용한 거고요. 열기구 안에 이제 열기구라던가 풍등,
그 안에 이제 우리 열을 가하잖아요. 열을 가하게 되면 열기구나 풍등이 둥둥둥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건 왜 그러느냐? 안에 공기에 그 열기구나 풍등 속에 공기가 열을 받게 되면, 가열을 하게 되면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커지니까 그만큼 부력도 커지게 돼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명환이라던가 부표, 물 위에 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부력의 예가 될 수가 있겠다. 자, 부력에 대한 내용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 부력이 뭐였어요? 한번 말로 한번 해보세요. 부력이란 뭐더라? 부력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자기 말로 한번 해보시고요. 부력의 크기는 어땠어요? 네, 이것도 우리 구하는 거 몇 가지 예 한번 구했었잖아요. 그것도 한번 같이 기억을 해보시고, 부력의 예 뭐였더라? 뭐뭐 있었더라? 그것까지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자, 그럼 한번 맞춰볼게요. 부력이란 액체나 기체가 그 속의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다. 밀어 올리는 힘이니까 부력의 방향은 물체가 뜨는 방향, 즉 중력 반대 방향이다. 부력의 크기는 어떠냐? 공기 중에서의 무게와 보통 우리 물속이에요. 물속에서의 무게의 차이. 그래서 아까 용수철 저울, 공기 중에서 쟀던 용수철 저울의 눈금과 물속에서 쟀던 용수철 저울의 눈금, 그래서 그 둘의 차를 구했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구할 수 있다. 부력의 크기는. 또 하나 기억해둬야 되는 거, 부력은 잠긴 물체의, 물속에 잠긴, 우리 일반적으로는 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물속에 잠긴 물체의 부피에 비례한다. 즉 물속에 잠긴 부분의 부피가 커요? 그럼 부력도 크다. 반대로 작아요? 그럼 부력도 작다. 됐나요? 부력의 예, 물고기 불에도 있었고 열기구, 부표, 구명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됐을까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힘까지 한번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